혹시 이러신 적 없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이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 친하지 않은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괜히 신경 쓰이고 움츠러들게 되는 그랬던 경우요. 상사나 선배 같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작아지기도 하고요.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움츠려드니까 내 모습이 또 속상하고 좀 마음이 아프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자존감을 높이는 건 스킬입니다. 스킬이란 이야기는 배워서 행동하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자존감 향상 스킬은요, 기죽지 않는 대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헬퍼 임다정입니다. 처음 만나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괜히 눈치 보일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서 움츠러들곤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사람 반응은 어떤지 살피게 되고 혹시나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계속 신경 쓰이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뭔가 방 한 구석에 완전 쪼그라져 있는 느낌이 들죠. 사실 상대는 진짜 별말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뭐 화났나?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아래를 보게 되고요. 몸은 긴장돼서 경직됩니다. 그리고 어깨도 안쪽으로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나의 감정이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럼 나는 무기력하고 부정적인데 이런 나의 무기력함과 부정적인 게 내 생각과 행동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나는 진짜 너무 별로인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생각을 조금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게 연쇄적으로 바뀌어요. 어때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를 바꿔도 연결된다라는 것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사실 자존감은요, 스킬입니다. 배워야 해요. 자존감은요, 스스로 높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 배우면 자존감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기죽지 않게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 행동, 감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연쇄적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쪼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감 연구소.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은요, 행동, 감정, 생각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친척들이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본 친척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어디 대학을 갔고 어느 회사를 붙었고 성적이 어떻고 이번에 시험을 뭘 받고 붙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듣고 있으면 무슨 자랑대회라도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족의 상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것 위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어때요? 막 기분이 좋나요?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괜히 부모님 눈치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치 내 스스로가 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드는 생각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그 사람들 삶이야. 내 삶이 아니야.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이고 그 사람들 인생은 그 사람들 인생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랑 내 인생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건 그 사람들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외모, 성격, 환경, 지금 처해 있는 상황까지 그 무엇 하나 똑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생은 그 사람들 거, 내 인생은 내 거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이 분리된 걸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입으로 되뇌이시는 것도 좋아요. 저건 저 사람들 인생, 나는 내 인생, 다른 거지. 라고요. 내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분리시켜주세요. 자존감 연구소. 두 번째로 행동입니다. 눈치 보게 되고 기죽게 되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시선은 아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쏠리죠. 손은 괜히 밑에서 이렇게 꼼지락거리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사람 자신감이 넘치네. 되게 당당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뭐 잘못했나? 무슨 일 있나? 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런 행동이나 자세로도 내 마음과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행동, 감정이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이 자세가 나의 생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정말 쉬워요. 자, 일단 척추에 힘을 딱 주세요. 그래서 허리를 딱 핍니다. 그리고 등 뒤에 날개뼈 있죠? 날개뼈가 어깨가 움츠려져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어요. 이게 평평해질 수 있도록 뒤에 견갑골, 날개 쪽에 힘을 딱 주세요. 그리고 얼굴은요, 밑을 향하는 게 아니라 코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눈도 이렇게 아래로 보지 않고요. 가능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얼굴 보는 건 사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딜 보냐? 목이나 쇄골. 이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뒤쪽의 벽을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벌써 딱 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정말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틈틈이 내가 좀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세를 자연스럽게 연습해 보세요. 내 몸이 체득할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존감 연구소. 세 번째는 감정입니다. 최근에 좀 기죽었던 상황을 한번 살짝 떠올려 보실게요.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런 느낌이신가요? 아니죠. 그것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와요. 불안하고요. 경직돼 있고 긴장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런 기죽는 상황,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심장이 막 너무 떨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기죽는 상황이나 눈치 보는 상황에 느껴지는 감정은요. 불안이라는 감정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란 감정은 되씹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이란 감정을 조금 잠재워줘야 하는데 갑자기 불안했던 느낌을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 죽겠고 이런 느낌으로 전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정말 매우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막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잠재워줄 스킬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세요. 화장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전화를 받고 온다고 해도 괜찮고요.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벗어난다고 얘기를 못하겠다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잠깐 비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3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잠깐 멈췄다가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굳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입으로 내뱉는 게 좀 그래요. 코로 내뱉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왁자지껄 떠들어도요. 그것보다는 내가 호흡을 하는 그 초 세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고요. 집 안에 있어도 앉아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뭐가 잘 안 보이냐면요. 발가락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발가락을 조금씩 움직여주세요.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스킬이에요? 뭐 발가락 운동인가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요, 내 감정을 잠깐 멀리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불안은 담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과 잠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심호흡이나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일 쉬운 방법들을 먼저 다뤘고요.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면서 눈치 보이거나 기죽는 상황에서 불안한 느낌이 드실 때 내 감정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연구소. 지금까지 기죽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 자존감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생각.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두 번째, 행동.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정면을 보는 자세 취하기. 세 번째, 감정. 불안이 오래 담겨있지 않도록 불안과 거리두기.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번에 적용하면 너무 좋지만 셋 중에 하나 내가 느끼기에 좀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셋 중에 내가 가장 쉽다고 느껴지는 건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존감은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존감 헬퍼 임다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스킬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